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미국 메이저리그에 불어닥친 스테로이드 약물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량만으로 타자들을 압도했던 한 괴물 투수. 21세기 수많은 명투수들이 메이저리그를 거쳐갔지만 가장 큰 충격을 선사한 이 시대 진정한 미친 투수.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페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북중미 카리브 연안의 작은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땅은 남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인구 또한 서울 인구 정도지만 야구 인기만큼은 미국 메이저리그와 견줄 정도이며 실제로 메이저리그에 많은 도미니카 출신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거쳐간 선수만 600명이니 실로 경이적인 수준. 신발은 없어도 글러브는 있어야 하는 이 야구의 나라에서 1971년 10월 25일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태어납니다. 6명의 형제 중 한 명으로 태어났던 페드로는 울퉁불퉁한 돌멩이 공터에서 공놀이를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적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왜소한 체격을 가진 페드로는 항상 형 라몬의 가방을 들고 경기를 하는 곳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라몬의 플레이가 곧 우상이었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식당 청소, 어머니가 세탁기를 했던 지방 형편으로 인해서 야구 장비를 넉넉히 살 순 없었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들을 꼬박꼬박 학교에 보냈을 정도로 교육열에 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페드로가 8살일 무렵 이혼을 하게 됩니다. 라몬이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15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야구를 합니다. 다행히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라몬의 야구 능력 덕에 대표팀 올림픽 그리고 메이저리그 계약을 따내면서 페드로는 가난한 환경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형이 야구 선수로 빚을 내기 시작할 때 어머니는 페드로의 명석한 두뇌를 보며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 역시 형의 영향으로 야구의 꿈을 놓을 수가 없었죠. 라몬이 16살 때 LA 다저스와 계약을 하면서 페드로는 체계적인 야구 수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도미니카 야구 아카데미에서 그 재능을 선보입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날렵하고 명석한 야구 플레이에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3살의 페드로가 뿌린 공의 속도는 시속 128km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아카데미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게 되었고 3년 뒤 마침내 도미니카를 떠나 미국 땅을 밟게 되었고 LA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막 16살이던 페드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법했지만 성공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 때문에 영어를 그 누구보다 금세 익혔고 LA 다저스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에서 실력을 담금질하며 서서히 투수로 성장을 하던 페드로는 1992년 싱글, 더블 그리고 트리플 더블 리그를 휩쓸면서 순식간에 올해 마이너리거가 되었습니다. 1993년 리그 막바지가 되었을 즈음 당시 토미 라소다 감독은 페드로를 중간 게트로 마운드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때가 9월 24일 신시내티 레지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아 일주일 뒤 선발로 처음 올라 2실점을 하며 호투했지만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데뷔 첫해 107이닝 동안 119개의 삼진, 2.61의 방어율은 분명 준수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다저스의 감독, 단장 모두 페드로의 가녀린 체구 때문에 어깨가 망가질 것이라고 의견을 냈고 결국 당시 몬트리올 엑스포스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저스의 최대 실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저스의 위대한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은 라소다 감독은 트레이드 당시 페드로는 길어봐야 5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작 부상으로 신음하다 선수 생활을 일찍 그만둔 것은 페드로가 아닌 그의 형 라몬이었습니다. 형 라몬은 팀을 떠나며 울먹이는 동생 페드로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네가 선발 투수로 자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수인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페드로의 운명을 바꿔놓은 트레이드. 다저스에선 중간개투 역할이던 페드로에게 몬트리올은 선발이라는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강력한 속구와 우타다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것을 곧잘 잘한 페드로는 선발 풀타임 첫해 11개의 사구를 기록해 불안한 제구력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오죽했으면 별명이 헤드헌터였으니 말입니다. 몬트리올의 감독 알로는 페드로의 제구가 흔들릴 때마다 마운드에 자주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해 23경기에 등판해서 11승 5패를 기록해 몬트리올이 지구 2위를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페드로와 트레이드가 되어 다저스의 선수가 된 드실즈는 어땠을까요? 호타 준족의 스타일 드실즈는
다저스에서 기량이 하락했고 1997년 세인트루이스로 팀을 옮긴 후 다시 부활에 성공을 합니다. 몬트리올이 좋은 선발진과 타선을 갖췄던 1994년과 다르게 1995년은 팀의 핵심 선수들이 팀을 떠나면서 페드로가 에이스가 됩니다. 24살의 페드로는 이 에이스 역할을 자처했고 1995년 6월 3일 샌디에이고전에선 무려 27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돌려세웁니다. 10회 2루타를 맞아 퍼펙트 게임에는 실패했지만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아깝게 실패한 퍼펙트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페드로를 이처럼 엄청난 투수로 성장하게 만든 코치는 당시 투수 코치 바비 쿠엘러였습니다. 그는 페드로에게 서클 체인지업을 장착시켰고 10년 뒤에 요한 산타나에게 체인지업을 가르친 명코치였습니다. 단축 시즌이었던 1994년 11승으로 기대감을 높인 페드로는 이듬해 14승 방어율 3.51로 몬트리올 엑스포스에 1, 2, 3발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데뷔 후 처음으로 216이닝 동안 222개의 탈삼진으로 200을 달성하며 첫 올스타에 뽑히게 됩니다. 시즌 13승 10패를 기록했는데 이 10번의 패배 경기에서 득점 지원이 경기당 2.2점에 불과했을 정도로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어율도 3점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페드로는 상대 타자를 좀 더 공략하기 위해서 체인지업을 다듬었고 투수 코치 바비 쿠엘러는 페드로를 본격적으로 외계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1997년 17승 8패 방어율 1.90이라는 괴물같은 성적으로 커리어 첫 사이 영상을 수상을 합니다. 당시 내셔널리그의 사이 영상은 투수 왕국으로 군림한 애틀란타가 6년간 쓸어왔지만 이것을 끊어낸 선수가 바로 페드로였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300개의 삼진과 동시에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유일한 우완투수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사이 영상 투표에서 24표로 1위를 받아 3표에 그친 그렉 매덕스를 압도했습니다. 한편 몬트리올의 새내기 도미니카 선수가 왔기 때문에 페드로는 몬트리올 시내 구경과 영어를 가르쳐주며 아껴주었는데 그 선수가 훗날 괴수라 불린 블라디미르 게레로였습니다. 몬트리올은 이제 더 이상 페드로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결국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죠. 양키스, 볼티모어, 토론토, 클리블랜드 등 무수한 팀들이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죽하면 페드로를 버린 다저스까지 전화를 걸어 문의했었죠. 페드로 영입에 성공한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였습니다. 보스턴의 단장 듀켓은 과거 페드로를 몬트리올로 데려온 장본인이었고 마침 보스턴이 놓친 로저 클레멘스가 토론토에서 대박이 터져 A급 투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스턴은 에이스 페드로와 6년간 총액 870억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아메리칸 리그로 옮긴 페드로는 로저 클레멘스와 맞대결이 불가피했습니다. 1998년 페드로는 아메리칸 리그 2인자 투수가 되었습니다. 로저 클레멘스가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수상했지만 보스턴 팬들은 듀켓 단장에게 최고의 선수를 영입했다며 극찬을 쏟아냅니다. 1998년 페드로의 기록은 19승 7패였지만 다음해 1999년 생애 최초로 20승을 돌파했고 방어율도 2.07로 신의 영역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생애 두 번째 사이 영상에 선정되었죠. 9이닝당 탈삼진 13개는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도 했고 이후 2001년 랜디 존슨이 이 영역에 다시 들어섭니다. 특히 현재 류현진이 볼넷을 안 주던 투수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 이 당시 페드로 또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페드로와 보스턴은 포스트 시즌에서 로저 클레멘스의 양키스와 격돌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안겨주었죠. 페드로는 3경기 17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키스는 1999년 포스트 시즌 전승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했지만 이 외계인에게 당한 1패가 흠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페드로에게 국내 팬들은 외계인이란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이어서 2000년도 페드로의 엽기적인 시즌은 계속되었습니다. 방어율 1.74를 기록했는데 이에 혼자 딴 세상에 있는 투수였고 라이벌 로저 클레멘스도 3.70이었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엄청난 투수들 랜디 존슨, 케빈 브라운, 그렉 매덕스, 탐 글래빈, 박찬호 등 모두 마에 1점대는 근접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박찬호가 9이닝당 피안타 6.8개를 허용하는 활약을 보여줬음에도 페드로는 5.3개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을 정도였죠.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의 사이 영상은 당연히 페드로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18승 6패의 기록 중 6번째 경기의 방어율도 2.44였고 시즌 첫 패가 17삼진을 잡아낸 경기였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역사의 모든 기록을 다 새롭게 작성하고 있던 그는 2001년 어깨 부상으로 잠시 쉬게 됩니다. 리그 절반 정도 소화하면서 보스턴은 서서히 그의 몸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고 2002년 당시 20승 고지를 점령합니다. 방어율도 탈삼진 모두 리그 1위였지만 200이닝도 채우지 못해 사이 영상은 폭포수컵으로 유명세를 떨친 24살의 베리 지토가 수상을 합니다. 보스턴은 페드로가 에이스였지만 마무리에서 선발로 전환을 한 데릭 로가 21승을 거두는 충격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보스턴은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테오 앱스타인이라는 역대 최연소 단장이 들어서면서 매우 공격적인 영입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그저 그런 똥보라 평가받던 데이비드 오티즈였죠. 오티즈, 노마 가르시아 파라, 매니 라미레스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갖추어지면서 보스턴은 이제 월드시리즈 우승을 넘보는 팀이 되었습니다. 한편 페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마운드가 문제였습니다. 2003년 페드로는 리그 1위에 해당하는 2.22의 방어율을 올리면서 14승 4패 좋은 성적을 남겼지만 186이닝만 소화했습니다. 당연히 이닝 부족으로 사이 영상 3위에 머물렀죠. 영원한 숙적 양키스와 격돌한 디비전 시리즈에서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이었고 투수 또한 페드로와 클레멘스였습니다. 페드로는 8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결국 월드시리즈 코앞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페드로의 하향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자 단장 테오는 또 한 번 파격 영입을 시도합니다. 커트 실링을 1선발로 모셔왔고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페드로는 2선발로 16승을 거두었지만 이젠 예전의 외계인 포스가 아니었습니다. 방어율이 커리어 처음으로 3.90으로 폭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2004년 보스턴은 커트 실링이 21승을 따내며 분전,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끕니다. 양키스와 이번에도 맞붙은 보스턴은 1, 2차전 실링과 페드로를 내보내고도 3차전까지 모두 져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 남은 4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가면서 보스턴의 저주가 풀릴 징조가 보였습니다. 페드로는 가을 야구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진 못했지만 캐캐묵은 밤비노의 저주를 깬 일원이 되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 미친 투수의 하락세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보스턴은 페드로와 작별을 고했고 페드로는 2005년 뉴욕 매츠와 4년간 615억의 대형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5년 페드로는 세간의 호평을 잠재우는 호투를 펼칩니다. 15승 8패 방어율 2.82로 환상적인 기록을 보였는데 이때까지가 딱 페드로의 외계인 시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2006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부상으로 신음했고 말년으로 갈수록 방어율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월드시리즈 6차전 등판을 마지막으로 18년간 빅리그 생활을 마감하며 글러브를 벗게 됩니다. 시속 150km 중반의 빠른 공과 스크류성, 무브먼트의 체인지업으로 수많은 타자들을 돌려세운 페드로는 보스턴의 저주를 깨고 양키스의 아성에 도전했던 패기 있던 투수이기도 했지만 야구 팬들에겐 꿈과 같은 선수였습니다. 180cm의 그리 크지 않은 키에 2000년대 초반 약물 타자들에게 시원한 공을 꽂아 넣은 그의 투구는 TV를 바라보던 팬들에게 즐거움이자 사이다였습니다. 이젠 은퇴한 지 오래된 과거의 선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꽃으로 오랜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엄청난 재능을 가진 유망주였지만 한 팀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던 축구계의 악동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